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할 때는 그래도 뭐 정부가 정책이니까 그런 정책도 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 규제가 경제를 좀 먹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요, 저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엄청나게 야기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신용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야, 이게 여러분, 대출 규제가 이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요, 신용대출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스스로 경제를 망쳐? 정부가 시장 경제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지금요 여러분, 대출하러 가보세요. 저신용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민도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고신용자도 대출 한도가 반토막 났습니다. 절반으로 다 줄어들었고요. 어떤 고신용자는요 4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신용대출을 4억까지 받아 쓰다가 이제는 1억밖에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억밖에 못 쓴다. 여러분, 이 대출 규제하는 것은요, 어쩌면 자영업자나 서민이나 취약계층에게는 너들 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요 대출 규제는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예요. 대출 규제를 하니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집니다. 자, 18일까지는 계속 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도 하루에 4,082개까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 잔액도 130조 9천억 원으로 한 4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4천억 정도가. 그러다가 지금 대출 규제를 딱 시작하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은 만드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753건으로 줄어들고요. 또 대출도 1,000억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대출 규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 물론 이 대출을 해서 자산에 들어가서 자산에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산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증권으로 가지 않고 그중에는 생계형으로, 생활비로, 아이들 교육비로 이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저도 아이들 교육비 하려고 실제 대출을 냈거든요, 많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앞으로 대출을 어떻게 하죠? 집안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요즘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40%로 규제해요. 40%.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뭐 DSR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는 주택담보대출만 이게 연소득하고 이게 비율을 냈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기타 대출, 신용대출하고 기타 대출을 다 포함한 게 DSR입니다. 이걸 40%까지. 내가 버는 거에 40%까지만 해주자 이거예요. 40%까지. 이게 DSR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출이 다 쪼그라듭니다. 다 쪼그라들어요. 당장 은행들도 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 연소득 200% 안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데 1억까지밖에 안 된다. DSR 40% 이내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0% 이내 적용하면 대출이 팍 줍니다. 우리은행도 NH농협도 마찬가지고요. 우대금리 다 포기한다. 우대금리. 예, 문제는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요. 이게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들이 있잖아요. 대출을 많이 못 받는다. 그러면 소비를 덜 한다.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살아나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했는데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면서 오히려 돈 씀씀이를 줄여버렸어요. 안 그래도 부자 증세해갖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엄청 때리니까 지금 종부세 폭탄 맞으니까 전부 돈 안 쓰고 있는 상태예요. 돈 안 쓰고 있는 상태. 지갑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자물통으로 꽁꽁 채워서 금고 속에까지 지금 집어넣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부자들이 안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직장인 대출 막고 고신용자 대출 줄이고 이렇게 되면 쓸 돈이 어디 있어요? 누가 써요? 취약계층이 돈이 있어야 쓰죠. 그러면 정부가 내서 정부가 계속 재난지원금 줘서 쓰게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경제적 효과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0.21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0.21. 1조를 푼다고 하더라도 2천억, 2,100억 정도밖에 GDP 증가율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저신용자 중에 바닥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대부업체로 갑니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고금리로 갑니다. 근데 이 고금리도 24%에서 20%로 당장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는 것은 소비를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소비를 줄인다는 이야기는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출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된 데는 대출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잘못된 거다. 정책을 어떻게 교환해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되지.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나오면 점점 경제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똥꼬집인가 봐요. 국민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국가 경제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희망 고문으로 하나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건 없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언젠가 좋아져서 무엇 하겠습니까?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